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1% 하락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0.02% 보합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도 다우가 좀 컨택주 위주의 수급 쏠림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급등이 일어났고요. 며칠 오르니까 좀 피로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조정이 좀 있었던 나스닥이 반등을 좀 보였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박스권 요 상단 구간을 뚫어놓고 여기서 일단은 조금 멈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 흐름으로 가져가는 아주 강한 모습이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될지, 아니면 살짝 뚫어놓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거나 다시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 한 11선 구간 요 정도 한 24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의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뭐 지나고 나서 그은 거 아니고요. 제가 뭐 거의 이때서부터 말씀 추세선 그어놓고 아마 요렇게 흐름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돌파하는지 흐름을 보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정확히 추세선 지지받고 흐름을 좀 만들어 갔죠. 그러다가 추세선 여기 이제 상단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멈칫하죠.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돌파하게 되면 또 여기서 조정 거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흐름을 돌려나가겠죠. 지금 시장의 자체의 어떤 모멘텀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봤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게 시장은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작업이 좀 진행 중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상당히 좀 최근에 시장의 질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뭐 스윙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어지럽고 그 안에서 파동의 움직임이 좀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가 좀 많죠. 휩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녹록치 않은 장이 지속되고 있는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의 오늘까지의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뭐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화이자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관련 주가 아니면 뭐 수급이 뭐 전혀 지금 쏠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흐름을 보면 바이든의 당선 유력과 함께 신재생,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가 뜬금없이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서 돈이 확 쏠렸다가요. 그 안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 화이주가 아주 핫했었고, 화이자 관련주의 흐름이 조금 혹시 꺾이게 되면, 물론 지금도 강하지만요, 조금씩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바통을 정치 테마주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금요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덕성, 서현 급등하기 전에도 제가 다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서현이랑 뭐 덕성이랑, 물론 덕성 우선주가 대자연주이긴 하나 거래 대금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러니까 저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 1등주랑 주도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봅니다. 1등주는 당연히 그냥 무조건 상승률로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상승률이 제일 높은지, 상한가를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근데 우리가 또 시장에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영향을 미치는 주도주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덕성우가 1등주라면 덕성이 주도주가 되겠죠. 그리고 2등주는 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항상 그 시장의 어떤 순환매 흐름, 섹터와 테마의 흐름을 잘 캐치할 줄 알아야 이제 시장과 리듬을 잘 타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 생각보다는 정치 테마주가 좀 일찍 움직였습니다. 왜냐면은 뉴스가 이미 좀 나와버렸잖아요. 숨길 수가 없었죠. 윤석열이 지지율 23%인가요? 4%로 지금 야권 주자 쪽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지지율 1위를 탈환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재료죠. 이것만 아마 기다리면서 차트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것 같고요. 이날 이제 나 이제 올릴 거야 라는 신호를 오후장에 좀 줬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급등을 시켰고 이제는 뉴스가 나올 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또 다시 이때 당시처럼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 세 번째 파동이 나올 때에 제가 예상하는 뉴스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다음 세 번째 파동이 아주 급등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면이라면은 크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정치 생각 없다고 해도 크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대권에 욕심이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일시적인 조정 후에 다시 자리는 찾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단은 지금 2차 파동 안에서는 살짝 고점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는 지금 정치 테마주 안에서 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안철수 요 정도 있는데요. 안철수는 조금 저는 약하지 않나 싶어요. 대권 주자에도 도전했던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급등을 시키기에는 조금 약한 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시 이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왔을 때 이재명 혹은 이낙연 테마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 한번 뉴스 체크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관련주는 형제 엘리트랑 최근에 좀 대장 역할을 했던 형제 엘리트랑 전통적인 좀 대장이었던 에이텍과 에이텍 TN이 또 자리를 좀 잘 만들고 있죠.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재명 관련주는 이렇게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휴림로봇이랑 삼부토건이 사실 너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더 오른다고 보고 베팅하기엔 좀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림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얘네가 아니라면 전통적으로 예전에 이낙연 대장주 하면 항상 남선알루미늄이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또 조정이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21선 올라탔죠 지금. 근데 아직은 역배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21선을 눕혀놓고 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횡보를 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선알루미늄은 추적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의 가장 대장주인 KPX 생명과학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고요. 얘가 오늘 거래 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2등주인 KPX 홀딩스가 오늘 어찌 보면은 웬만하면 급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 상한가를 갈까 조금 의문이 있었지만 상한가를 가는 아주 강력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요 정도가 뒤따라오는 후발주들이고요. 이제 내일 KPX 생명과학이 거래가 재개가 되게 되면 아마 갭을 좀 높게 띄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내일이 단기 고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화이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코로나 테마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테마들, 뭐 마스크도 그랬고요. 뭐 손소독제, 뭐 치료제, 이런 이 코로나 테마 안에서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대장주들은 거의 뭐 5배에서 10배씩 올랐죠. 진단 키트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들은 끝이 났고 새로운 바통을 지금 화이자 백신 테마인 KPX 생명과학이 이어받았는데 얘 또한 한 5배에서 10배를 가줄까? 이게 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혹시 신풍제약 뭐 이나 시젠처럼 10배를 간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뭐 추격 매수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뭐 상한가를 또 가고 이러기에는 저는 이건 조금 아니다. 아마 얘가 여기서 더 가더라도 파동이 눌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내일 갭 띄우고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크게 이틀 3일 정도는 좀 빠져야 될 조정봉이 출현을 해야 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준비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간도 어찌됐건 화이자 백신 승인이 날 때까지는 지금 또 뭐 이르면 연말 안에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12월까지 보면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눌림 또 주고 파동도 또 다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벤트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내일 오전까지 해가지고요. 화이자 관련된 모든 테마들 재료들 오늘 뭐 백신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운송, 분말 주사기, 모더나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더나도 지금 조만간 화이자처럼 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던가 중간 결과 발표를 좀 한다던가 했을 때 급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더나 쪽은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오른 이 지금 최근에 굵직한 세 가지의 테마 있죠. 직접적인 이제 백신 관련주 KPX 생명과학, KPX 홀딩스, 우리바이오, 제일약품은 완전히 지금 후발주로 밀려나 버리는 느낌이고 오늘 드라이아이스 테마로 태경케미칼이 차트 아주 이쁘죠. 상한가를 좀 갔고요. 원래 대장이었던 대한과학 콜드체인 관련주죠. 그리고 일신바이오 오늘 태웅로직스가 백신 운송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렇게 이 종목들은 내일 오전까지 해가지고요 매매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KPX 생명과학이 내일 더 갈 수도 있고요. 내일 오후장까지 계속 급등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일 갭을 아주 높게 띄우고 음봉이 좀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랑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급등을 시킨 다음에 상한가 근처에서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고가 놀이를 하다가 좀 종가 부근 앞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져 버리는 시나리오. 뭐 세 번째는 당연히 뭐 갭 띄우고 다시 또 상한가 가는 흐름인데 요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자리 자체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대응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말 주사기 관련 뉴스가 어제 이제 거의 장 마감 부근에 나오면서 한국 유니온 제약이 제일 먼저 급등을 좀 했고요. 오늘은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화이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에서 5일간 정도밖에 지금 백신이 보관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 세계에 운반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분말로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어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분말 뉴스가 나오니까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고, 오늘 장중에도 보시면 얘네가 오르면 그러니까 콜드체인이 오르면 분말이 내리고, 분말이 오르면 콜드체인이 내리고, 이러면서 두 테마가 서로 시속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시속 게임하는 테마가 출현하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저는 사실은 이 분말 쪽은 아주 그렇게 큰 뉴스로는 보지 않습니다. 뉴스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제 콜드체인으로 이제 백신을 운반할 수 없는, 뭔가 좀 좀 거리가 멀거나 후진국들 대상으로 분말로도 출시할 생각이 있다. 그것도 이제 내년 뭐 말이나 되어서나, 이제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강할 뉴스라고 보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국제약품이 뭐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얘는 상 못 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뭐 예전에는 제가 매매일지를 그날그날 매매한 걸 다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 개인 매매일지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게 좀 됐잖아요. 오늘 제가 유일하게 상단 두 가지가 KPX 홀딩스랑 태경케미칼, 엔투텍도 했군요. 이렇게 세 개 상따했습니다. 얘는 시도조차 안 했고요. 오늘 뭐 수산중공업도 상을 좀 갔다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얘도 안 했습니다. 정세균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지금 시장에서 핫하지가 않고요. 항상 내가 지금 매매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주도 테마인지 섹터인지 이런 것들만 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매매를 해도 좀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모더나 관련주는 조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애매합니다. 얘네가 KPX 생명과학이랑 흐름이 좀 같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화이자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실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화이자가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화이자랑 얘네들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화이자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화이자가 빠지면서 여기서 수급 나와버리면 그 다음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더나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수도 있겠죠.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의 캐몬이 흐름을 좀 만들어 오다가 올랐는데, 명확하게 얘가 왜 올랐다 이렇게 뉴스를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화이자가 올랐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모더나가 올랐죠.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화이자, 두 번째가 모더나죠. 세 번째가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몬이 아스트라 관련해서 조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많이 좀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선가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절반 팔고 절반은 홀딩 했는데, 동시효과를 이걸 지금 몇 프로 밀어버린 건가요? 동시효과를 7% 가까이 밀어버립니다. 동시효과를. 근데 캐몬 좀 매매 자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원래 이래요. 원래 좀 변태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동시효과나 뭐 시간에서 장난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종목의 특성을 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주포가 진짜 악질이에요, 악질. 그래서 뭔가 좀 작은 흐름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약간 좀 큰 흐름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캐몬도 지금 내일장 저도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연내에 치료제를 내놓겠다라고 또 발언을 하시면서, 하여간 참 잘하세요. 주주분들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 의지가 정말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급등이 나왔고요. 당연히 대장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는
좀 후발주라고 보시면 되고, 제약이 대장이고,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요. 오늘 일단은 하루 쉬어간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하기를, 화이자, 모더나 이쪽이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거나 크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치료제 쪽인 셀트리온 제약이 쉬고 있다가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도 좀 보고 있고요. 얘랑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의 시약을 생산하고 있는 대정화금이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어제 상가를 들어갔었고요. 얘도 셀트리온 제약이랑 똑같이 하루 정도 일단은 조정봉이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 파동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대로 죽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해운주 대장인 대한해운이랑, 야, HMM도 진짜 멋진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거의 정말 조정 없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이 아마 고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단일가 들어가죠. 네, 내일부터 단일가라서 오르더라도 뭐 조금 더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해운주 매매하시는 분들도 뭐 제 의견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내일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많이 올랐고요. 오늘 거래량도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좀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화이자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 이쪽 지금 다 순환매 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요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 대선이 트럼프의 이제 불복에 대한 뭔가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다만 어찌됐건 조금의 그 찝찝함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요 찝찝함까지 완전히 좀 해결이 된다거나 완벽하게 모든 정말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그 어떤 리스크도 없이 바이든이 딱 이제 정말로 당선이 되게 되면 신재생 그린 뉴딜 주들이 그것을 또 한 번의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파동의 시작으로 받아들일지,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꺼림직한 부분은 사실상 3파동이 다 나온 또 상황이기도 해서, 근데 뭐 테마 자체가 또 워낙 크고, 신성 ENG라는 종목을 또 생각을 하면 워낙 끼가 좋고 뭐 최고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야,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파동은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저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혹시 매매를 하시더라도 떨어진다고 막 무분별하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보다는 손절선을 항상 좀 짧게 잡고, 매매는 하시되 손절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신재생 그린 뉴딜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린다면 오송첨단 소재도 당연히 다시 봐야 되고요. 생각보다 그 태양력에 비해서 많이 약했던 풍력이 얘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순환매가 돌면서 그래도 신성 ENG의 반 정도는 따라갔던 앤데, 약간 좀 왜 이렇게 약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한번 반영을 시키는 주가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캐시코트렐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